안녕하세요. 예, 일러스트 포럼에 악마 푸딩이라는 님이 장수 지역자활센터라는 현재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로고 같아요. 이 로고를 트레이스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이런 작업을 종종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로고가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이 로고가 어디서 작업을 했을 거예요. 했을 테고 분명히 일러 파일로 받았을 건데 우리 같이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필요해서 어디에 쓰이니까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이대로는 출력이 안 되잖아요. 좀 깨지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벡터화를 하는 건데 끝끝내 거기서 이제 자료를 못 받습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애꿎은 인력 낭비죠. 애꿎은 인력.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생기는 게 문제가 원본하고 똑같이는 절대 하기 힘들다는 거죠. 비슷하게 할 뿐이죠. 여튼 악마 푸딩님이 작업을 하시다가 보니까 제가 파일을 받아서 봤더니 이 뒷부분에 하트 라인으로 형상으로 된 이 하트는 굉장히 작업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쪽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돌린 거죠. 90도로 돌렸더니 이 맞닿는 부분 이런 데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업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파일을 가져왔고요. 이게 악마 푸딩님이 작업하신 파일입니다. 네, 보시면은 하트는 굉장히 깔끔하게 라인이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네, 사람 쪽에 보면 약간 아쉬운 게 네, 여기에는 라인이 덧대어져 있네요. 아, 이거를 이렇게 작업을 하셨나요? 아, 이게 아마 패스파인더로 나누면서 이 안에 뭐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냥 이 원래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주황색 사람의 경우에는 이 테두리에 약간 진한 빨간색 비슷한 라인이 쳐져 있는데 이거를 그냥 스트로크로 처리를 하셨어요.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오브젝트 패스 이동을 통해서 쉐이프로 이렇게 따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작업하는 방식을 보면은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맞춰놨는데요. 직접 해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미지인데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가져왔는데 이미지 해상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 해상도가 굉장히 좋으면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실제 트레이스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이 홈페이지에 있는 걸 가져왔을 때가 제일 애매합니다. 너무 확대를 해도 이 겨드랑이 부분이 지금 약간 매끄럽게 돌아간 건지 아니면 딱 각이 져 있는 건지 파악이 잘 안 돼요. 근데 어차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괜히 생고생하는 거잖아요. 너무 잘하실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대충 하셔도 돼요. 그냥 대충 하셔가지고 여기 작업하신 거 이걸로 작업해도 됩니다. 사실은. 예, 일단 이미지를 크리핑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저는 지금 뺐고요. 이거를 45도 돌리겠습니다. 45도 돌리는 방법이 회전 도구 클릭을 하시고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그냥 Shift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화면을 클릭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45도 단위로 이렇게 스냅이 딱딱 걸려요. 예,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이제 사람이 반듯하게 쓰잖아요. 팔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이 반듯하게 씁니다. 그럼 요 사람 한 명만 작업을 해서 이제 90도 돌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돌려놓고 저 십자선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예, 십자선을 긋습니다. 자, 라인을 하나 걷는데 라인은 더블 키로 클릭 드래그 하실 때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반듯하게 그실 수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를 컨트롤 C, 컨트롤 F를 이렇게 번갈아서 눌러주시면은 개체가 하나가 그 자리에 복사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키보드의 영문 R자 누르시면은 회전 도구가 활성화되고요. 쉬프트 누르고 45도가 아니라 90도 돌려줍니다.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일단 십자선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거를 그룹을 짓습니다. 두 개 선택하시고 컨트롤 G 눌러서 그룹 만드시고요. 두께를 약간 줄여줄게요. 굵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거를 이미지에 정중앙에다가, 중앙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런 거 이제 미세하게 조정하실 때요, 충분히 확대를 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에 컨트롤 K 눌러가지고 환경 설정 창이 나오면은 키보드 증강값을 미세한 작업일수록 현재 작업 이제 상황에 맞게끔 뭐 0.1부터 1mm 이렇게 단위로 바꿔가면서 키보드로 조정을 합니다. 위아래 화살표, 좌우, 상하 화살표로 이렇게 조정을 하죠. 지금 일단 중앙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죠. 이 공간의 중앙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다가 십자선을 갖다 놨는데, 지금 보니까 이 파란 사람 머리를 보시면은 왼쪽 부분이 더 커 보입니다. 이게 완전한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각도가 잘못됐던가. 그래서 이미지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볼게요. 최대한 맞춰놔야지 저기 좀 작업하기가 나을 것 같아요. 기준점을 키보드에 Alt가 아니라 R을 누르고 이 십자선의 중앙에다 맞추고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미세하게 지금 돌리는 거죠. 네, 머리에 지금 반절을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약간 이미지를 오른쪽으로도 이동도 해보고 했더니 또 여기가 안 맞네요. 안 맞네요. 지금 보니까 약간 더 돌리고, 자, 키보드 증강값을 0.1로 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얼추 맞았어요. 정확하게는 죽어도 안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오브젝트를 잠그겠습니다. 이 밑그림이 된 오브젝트를 컨트롤과 숫자 2 키를 눌러서 이렇게 잠궈 놓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이 파란 사람 한 명만 작업을 할게요. 일단 타원 도구를 이용을 해서 키보드의 L이죠. 머리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색깔은 대충 넣고요. 이게 지금 선하고 중심점이 딱 맞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안 맞으면은 정렬을 통해서도 가운데 약간 옆으로 미세하게 이동했죠. 그리고 이제 상체 반절을 그려주겠습니다. 정확한 형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태라 대충 그리겠습니다. 대충. 이 베지어 곡선을 어떻게 쓰는지를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 같은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모자란 부분은 이렇게 고정점을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주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하면 됐네요. 요거를 반전을 시켜줘야겠죠. 변형에 반사. 메뉴가 지금 안 보이네요. 녹화 영역 밖으로 나가가지고 오브젝트 선택하고 변형에 반사, 세로 방향인데 복사를 눌러줍니다. 복사된 거를 이제 이동을 할 때도 Shift를 누르고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빠듯하게 이동이 되죠. 일단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붙이고 나서 봤더니만 손이 굉장히 많이 어긋나네요. 이게 처음에 이걸 로고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대칭을 의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맞아요. 일단 이건 제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니에요. 뭐 누구 잘못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일단 그룹으로 묶을게요. 나중에 접합을 해도 되는데 그냥 일단 그룹으로 묶은 상태에서 머리까지 같이 그룹으로 묶을게요. 색깔을 요거를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 R을 누른 상태에서 R을 누르면은 회전 도구가 활성화가 되고 Alt를 누르고 십자선 중앙을 클릭을 해줍니다.
Al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 대화상자가 떠서 여기서 각도를 수치로 정해 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90을 입력을 하고 복사를 눌러줍니다. 네, 복사가 됐죠? 여기서 자, 이렇게 복사가 됐는데 보니까 자, 이미지를 하나 더 빼겠습니다. 참고를 해야 되니까. 네,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 주황색 사람의 팔 소매 끝이 이 파란색 사람의 하단 옷자락 있죠? 여기 딱 경계가 맞는데 또 이쪽은 안 맞아요. 또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단차가 있죠. 여기. 네, 여기는 맞아요. 근데 여기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여튼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일단 딱 맞출 수는 없다.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일단 이거를 오브젝트를 합체를 해줄게요.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그리고 오브젝트 메뉴에 패스에 이동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외곽선이 지금 스트로크에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를 없앨게요. 스트로크를 없애고 오브젝트에 패스 이동, 적당한 수치를 조절을 해줍니다. 0.07 정도 해볼게요.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를 외곽선을 얇은 걸로 표시만 나게끔 조정을 해주고요. 자, 이거를 다시 이제 복사를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90에서 복사.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복사된 개체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선택이 활성화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플러스 영문 D, ABCD 할 때 D죠. 컨트롤 D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그 회전 값이나 이동을 했다면은 이동 옵셋 값을 가지고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안 맞죠, 지금 여기. 근데 이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도 이쪽은 맞는데 여기서 지금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꺾여서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왼쪽 어깨를 약간 왼쪽 옷자락을 약간 내려주던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왼쪽 손을 약간 올려주던가요. 그 완전히 대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만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지금 방향이 얼추 맞아요. 맞는데 마지막 사람의 왼쪽 손이죠. 왼쪽 팔이 밑으로 내려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 라인을 더블 키를 이용해서 라인을 하나 가로질러서 그려주시고, 또 전화가 와서 아이고, 자, 라인을 그었으면은 이 오브젝트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나누기 해줍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선택을 해서 밑으로 내려줘야죠. 그룹을 해제를 해야 되네요. 반만 선택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했더니 그림 밑으로 들어가죠. 지금 레이어를 사용했으면은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오브젝트를 잠궜기 때문에 요거 다 선택해서 다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위로 이 개체의 정렬 순서 있잖아요. 위에 쌓이는 거 Shift 컨트롤 대괄호 있죠. 대괄호 왼쪽 오른쪽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색깔을 넣어 볼게요. 이거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린다고 해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색깔 넣는 작업을 하실 때는 견본 팔레트를 빼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색상을 자, 면이 앞으로 오게끔 해주시고 색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스포이드 도구를 이용해서 키보드의 단축키가 I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색깔을 뽑을 수도 있는데, 스포이드 도구를 이용을 하면 색깔이 정확하게 안 빠지고 이게 범위값에서 평균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단위도 보시면은 67.45%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나마 이 검정색이 안 섞이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색깔 출력해보면 좀 칙칙하게 나옵니다. 차라리 그냥 견본에서 색깔을 비슷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해주시고 색깔을 색상 패널에서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이거는 약간 진한 고정색 같은 거고, 색깔을 노란색, 이건 연두, 얘는 밝은 주황색이네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 색깔을 약간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고요. 밝은 녹색, 밝은 약간 진한 노랑,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이제 테두리를 싸잡아서 이 전면하고 이 정경색하고 이 스트로크 색상 이 전환하는 게 키보드의 X키입니다. X. 영문 키보드 상태일 때 X자 누르면 이렇게 되니까 이 슬래시를 눌러가지고 이게 지금 색상 없애는 게 슬래시 모양이잖아요. 외곽선 없애고 싶으시면은 외곽선 활성화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슬래시 누르면은 외곽선이 없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된 거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싶으면은 끝 단차를 맞춰주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한번 돌려서 배치를 해보신 다음에 여기서 지금 왼쪽 팔을 약간 밑으로 여기서는 밑으로가 되는데 사람이 반듯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 약간 더 빼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빼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 오른쪽 옷깃 있죠. 요 옷자락 끝부분을 약간 올려주시든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90도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 끝부분을 정확하게 일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이렇게 작업이 된 거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강좌인데 17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전화도 오고 설명을 좀 천천히 드린다고 했는데 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거 혹시 동영상 강좌는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일러스트 기초 강좌랑 같이 올리고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3D 맥스 강좌도 시작을 할 생각인데요.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쪽지나 댓글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